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속세 부담 속에서 이번에 상속세 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유산취득세의 전환인데요. 안녕하세요. 소소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식 전시회 시대를 읽는 소양전 경제특별전의 도슨트 문주환입니다. 오늘 들려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가져왔어요. 바로 상속세인데요. 상속세가 사실 근 수십 년 만에 개편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안을 중심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의 무상 이전에 따른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세금은 뭐라고 볼까요? 바로 양도세인데요. 그럼 양도세와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상속세, 증여세는 세율 구간이 10에서 50%까지입니다. 꽤 높은 세율을 하고 있는 세금인데요. 상속세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유가족이 내는 세금이고요.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는 쪽에서 무상으로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순자산, 예를 들어서 순자산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전체 순자산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해당 세금을 상속인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되겠죠. 가족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증여자, 그러니까 재산을 주는 사람이 수증자,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을 하고 이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왜 개편하려고 할까요? 흔히 이제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100억 건물주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00억의 부동산 자산가, 꽤 큰 자산가인데 만약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세로 대략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배우자도 없고 부채도 없다는 가정하 이렇게 계산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30억 초과에 대해서 50%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100억대의 자산가라 하더라도 사실은 30억, 40억의 세금을 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신고는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주변에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신고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요. 납부가 사실 문제입니다. 30억, 40억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속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부동산을 급매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물납, 그러니까 물건으로 해당 부동산으로 납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용이 조금 더 있거나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한다면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어쨌든 급매를 하더라도 100억의 자산이라면 90억, 80억에 내놔야 된다는 거고 80억이면 세금이 40억, 30억이 나오긴 하겠지만 남는 재산은 30억, 40억 정도가 될 거고 이걸 만약에 또 유가족들이 여러 명이다 하면은 사실상 100억의 자산을 자녀들 입장에선 인당 10억, 20억 정도를 받는 거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 큰 자산이긴 하지만 살아생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받는 그런 자산의 크기가 작아진다면 분명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물납, 그러니까 물건으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상당 부분 국가로 기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속세 부담 속에서 이번에 상속세 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유산취득세의 전환인데요. 유산취득세? 이거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사망자의 재산,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만약 그게 100억이라면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그 나온 세금을 상속인들이 연대해서 납부를 했었는데요. 이 방식으로 내는 세금이 바로 유산세라고 합니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유산취득세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전체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
즉 상속인들의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10명이다. 그러면 100억의 자산을 각각 10억씩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세율 구간이 30%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는 전체 재산에서 계산하면 50%였거든요. 그러니까 20%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나름 합리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지도 않는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하튼 이번에 개편안으로 올라온 유산취득세 방식은 사전 증여의 역할이 좀 증대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자산을 사전 증여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자녀들에게 먼저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먼저 납부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부모님의 상속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미리 증여된 재산을 합해서 신고를 하긴 해요. 하지만 기존에 증여했던 이 시기의 가치로 재산이 합쳐지기 때문에 옛날의 가치로 합쳐지는 거고, 세금도 옛날에 납부했던 세금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증여하고 상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올라갔던 그 자산 가치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이해를 하게 된다면 미리미리 증여하는 걸로 조금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의 가치가 100에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추후에 부동산의 가치가 150으로 증가됐다고 할게요. 이때는 150에 대한 세금이 30%로 한다면 45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0으로 평가하고 합산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존재합니다. 물론 기존에 납부한 30만큼의 기납부세액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정산의 개념도 있습니다. 현재는 상속인의 경우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또 합산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한다면 상속세 절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튼 뉴스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 오늘 들으신 내용을 기반으로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뉴스를 보신다면 이해 폭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소소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식 전시회, 시대를 읽는 소양전, 경제 특별전의 도슨트, 문제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